예,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마감 방송 5%고요. 자, 미국은 어제 FOMC 경계와 관세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새 시장이 조금씩 빠지면 끝났어요. 자, 중국과 러시아 이슈를 살펴볼 거고, 자, 우리나라는 오늘 삼성전자를 떼어놨는데 얘들이 다 땡겼습니다. 막판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뭐 큰 흐름 아니고 외국인들이 거의 찍어서 삼전만 계속 땡기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외국인은 찍어서 하는데, 자, 반대로 보죠. 개인들은 정책 불안하고 이슈가 많아서 예탁금도 정체되어 있으니까 계속 팔아냅니다. 현물, 선물 다 틀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삼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슈팅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수급을 통해서 섹터를 한번 챙겨볼 거고요. 자, 한미 협상도 막 빠집니다. 잘 되길 바라면서, 자, 지표주도 있고요. 자, 제가 이런 흐름에서 볼 때 우리나라 오늘 거의 매매보다는 시장의 삼전으로 다 보면서 순환매 살짝 돌았는데,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금융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주에 중요한 빅이슈가 많아서 제가 더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실제적으로 현금 20% 정도를 지금 확보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FOMC도 봐야 되겠지만 조정이 적게 올 수도 있지, 예습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확률이 약간 약하긴 하지만 조정이 적을 시에 또 우리가 사야 될 대비할 종목까지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전이 하드 캐리한 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서 같이 시장을 꼭 좀 같이 정리하시죠. 자, 여러가지 보는 지표 중에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금리가 제일 묵직하게 중요한데 여전히 달러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60일선이 돌파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단기로 달러가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대신에 중요한 금리는 4.31로 좀 떨어졌으니까 좀 안정적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간만에 데리고 온 유가입니다. 유가가 60달러 초중반이 정상인데 다시 69달러로 훅 올랐어. 물가의 가장 큰 지표이기 때문에 왜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자, 달러가 단기 반등한 이후 왜 올랐느냐? 올해 내내 달러 약세되면서 큰 판이 바뀌었는데, 근데 볼 때는 기술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관세 협상 마치고 보니까 유럽이 좀 안 좋은 협상인데 이렇게 보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로가 좀 약세다 보니까 반대로 달러가 오른다. 그다음 미국에서 어쨌든 각 나라의 올해 들어 관세 수입이 2천억이다 3천억이다 막 올라온다, 그 불을 얘기했잖아요. 3천억 불 관세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다. 자, 그리고 수천억 불의 대미 투자액을 발표하고 있으니까 돈이 들어올 수 있지. 그다음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저런 이유로 달러가 좀 반등할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안정적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시장은. 어제 나왔던 중요한 미국의 경제지표 고용보는 졸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컨센을 좀 하회하면서 고용을 좀 경계를 시켰는데, 계속 얘기 드렸던 연착륙되고 고용들이 좀 퀄이 떨어진다 했잖아요. 건수도 감소해. 그 구직 구인 건수 떨어지고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이 되게 좋았을 때는 2대1이었어요. 구하는 사람 한 명당 직장이 2개나 있었는데 계속 빠지면서 이제 1.06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주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달에 소비 심리를 볼 수 있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컨센 상회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장이 괜찮고 개인 수급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쪽은 괜찮은데, 보시면 개인들의 신용카드 같은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요. 이것도 보는 제가 지표인데, 어제 보시면 비자나 마스터 같은 카드주들이 많이 떨어졌고 소비나 고용이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찜찜하거나 적홀되는 그런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보고 넘어갈게요. 자,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 시장 어떻게 변할 건지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8월 1일까지 관세가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관세를 발효하겠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러튼이 이렇게 얘기했고, 하지만 협상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큰 애들 거의 끝나가는 과정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과의 관세가 여전히 90일 유예다 이렇게 아마 우호적 분위기 내에서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최종 결정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며칠 얘기하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트럼프 말 안 듣고 우크라이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휴전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휴전이 50일 보겠다 했는데 10일로 당겼어. 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 기한 축소한 이후에 말 안 들으면 또 규제나 관세를 때리겠다고 트럼프가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비오페의 가장 큰 국가인 러시아 때문에 유가가 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가 관련 좀 봐야 되겠죠. 자, 러시아의 어떤 원유를 수입하는 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둘이 친하니까 그 미중이 협의하면서 야, 중국한테 이 규제를 같이 동참하자는 얘기 했지만 잘 안 듣잖아요. 약간 이겨낸 상태에서 말이 좀 나왔었고요. 자, 남았는 국가 중에 중요한 거는 인도나 캐나다, 멕시코, 우리나라 정도인데 인도는 좀 안 듣는지 20% 때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들리고,
자, 하나 중요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지금 관세 수입이 올라가서 달러 얘기도 드렸지만 어쨌든 올해 한 1,500불에서 3천억 불 정도 관세 수입이 는다고 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게 한 2천억 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인당 600불씩 돈을 주겠다. 자, 관세 때문에 너네들이 물가도 걱정하고 특히나 지금 지지율이 되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또 트럼프 정치적으로 앱스타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돈을 인당 우리나라 돈 한 80만, 90만쯤 됩니다. 그걸 주면서 여론을 달래려는 트럼프 정책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래 되면 또 재정부채는 또 부담이 될 수 있죠. 자, 중요한 우리 한미 협상은 8월 1일까지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고 저도 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31일 날 구윤철과 베센트 협상을 봐야 되고, 자, 우리나라 재계들, 재벌 총수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삼성 이지원 가셨고요. 하나의 김동관 나가셨고, 오늘 현대차 정인세 회장까지 방미를 출발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협상을 좀 해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에 나왔던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품목 관세잖아요. 품목 관세 중요한 거는 반도체 사실 미국도 필요한데 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까지 품목 협상을 같이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어요. 자, 실적 시전이 중요한데 볼만한 건 어제 머크가 헬스케어 쪽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머크는 되게 중요한 알테오젠 연계된 그런 친구인데 이 머크의 매출의 절반이 키트루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게 아마 300억 불이에요. 매출이 예상이 300억 불인데 이 키트루다 매출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 나쁠 건 없고, 자,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냐 아니면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냐, 그 전 세계에서 비만약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효과는 물론 릴리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고비가 사실은 컨센 하이하면서 25%를 급락했습니다. 이 정도 챙겨보면 되고요. 자, 내일 아침에는, 내일 새벽에는 7월 FMC 파월이 드디어 등판합니다. 어떻게 금리 인하나 미국 경기랑 물가 볼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S 메타도 내일 아침 시정 나오죠. 자, 지표를 보면은 어제 미국 재무부 관련을 제가 주말방송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TJ 잔고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써서 현금을 채워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3, 4천억 불 채워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중 유동성이 빨려갈 수 있다, 이걸 제가 본다 했지만 미리 발행한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부담 아니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정석인데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보니까 보수적인 이코노미스트나 채널에서 자, 미국작 박살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말했던 여전히 공포조장이니까 너무 보지 마시고, 좀 복잡한 얘기하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23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말했던 금리 발작 났을 때 2차 전지를 팔고 8월 9월 막 떨어질 때인데 이때 옐런이 단기채 발행해서 부채 발행 그 한도 때문에 그 움직였던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지금 세계 되게 비슷해요. 어떻게 됐죠? 빠졌다가 그 뒤에 10월, 11월, 12월 달에 엄청 급등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사이클을 보고 있는데 주말 시황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렁거리는 조정이 있더라도 그 뒤에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7, 8월 달은 경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미국은 여전히 미묘한 가운데 이슈를 보면서 지표를 챙기겠다. 우리나라 국장 넘어가서 혼자 땡긴 3주를 한번 볼게요. 자, 다른 나라들 흐름 중요한데 여전히 금은 3,326불 박스고, 제가 빠르게 움직이는 비트코인도 보고 있지만 오늘은 변동 없었어요. 10만 7천 불. 자, 비미국들은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상방을 대지만 신고가 안 나고 여전히 등락되는 모습에서 달러 때문에 다른 나라랑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여기 아까 얘기해드렸던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의 가장 큰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덴마크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 25% 빠지니까 덴마크 그 나라 국장 그 정씨가 11% 멍청도 급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일본도 오늘 보합 신고가 못 가고 계속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중국이나 홍콩도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대만도 안 좋았고, 자,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조용한 경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나라 오늘 삼성전자가 80% 다 했습니다. 막판에 제가 좀 흔들렸다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지? 외국은 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건 알겠는데 급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좀 빼면서 코스닥을 좀 패키지로 사면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전체는 되게 많이 샀습니다. 한 6천억 가까이 샀더라고, 삼성전자를요. 일단 홀딩 하시면 우리 종목이니까 슈팅 잘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는 매매가 별로 없어요. 삼전 때문에 수급이 많이 빨려갔고요.
자, 중요한 삼성전자와 오늘 자동차가 좀 올랐습니다. 2차전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로봇도 괜찮았고요. 대신에 반대로 조선방사는 원전은 수급 영향과 관세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오늘 조정되면서 좀 매물이 나왔죠. 자, 자동차 제가 정의선 회장이 방미했다 말씀드렸는데, 자, 자동차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미국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쇼프로시 같이 맞으면 우리나라 괜찮겠지만 혹시나 안 좋은 것 같으면 우리나라 자동차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이 한미 협상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협상 지표 종목으로 자동차를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 우리나라 정책, 세제 개편안이 영 불안하고 좀 실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불안하고 실망감도 팔고 있는데 거기에 흐를 찌고 들어와서 그 외국인들이 막 사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 보시면 돼요. 그 볼 수 있는 은행, 증권, 지수사도 같이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또 2차전지를 한번 챙겨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또 개인들이 막 사고 싶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3년 내내 안 좋다 말씀드리다가 6월 달부터 이제 트레이딩이다. 자, 바닥 나왔지만 트레이딩 어려운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후에 좀 대형주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지수에는 도움 줘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한국이다, 미국이다, 중국이 다 섞여 있습니다. 옛날에 2차전지, 배터리, 뭐 전기차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전기차 캐즘이 찢다 보니까 각 나라별 협력되는 합종 현상이 좀 보이고요. 그 대신에 제가 볼 때는 자, 성장이냐, 어닝이냐, 새로 모멘텀이 나왔느냐, 아직까지도 아니야. 오늘 보시면 LG엔솔에서 또 테슬라가 ESS, 이게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앞으로 AI든 뭐든 전력 저장자 필요하기 때문에 5.9조나 지금 계약 상대가 발표를 했지만 이런 단편적인 보이고 개인들이나 수급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전히 성장 어닝이 부족하고 특히 정책상 미국 정부에서는 신재생 쪽에서는 여전히 보종을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지 않고 왜 강강량의 측면에서 우리께 훨씬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굳이 뭐 2차전지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 좀 물량 그득그득 하니까 올라가더라도 그냥 봐주시고 지수만 보겠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거의 대놓고 찍어 샀죠. 지금 보이는 게 삼성전자인데 밑에 사신 분 20% 30% 나고 우선주 30% 넘게 수익 났을 거예요. 근데 계속 키워가세요. 단타실 거 아니니까 외국인처럼 하반기에 빈집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다. 막판에 또 샀을 거예요. 자, 7월달 들어서 거의 찍어 사는데 7월달에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가 5.6조? 막판에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한 6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절반에서 3주만 찍어서 합니다. 얘들이 물론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크게 먹을 수 있고 코스닥에서는 제일 많이 사는 게 알테오젠이야. 그러면 계속 좋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안 보시겠지만 파생도 지금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뭐 정책에 대한 부분, 이슈에 대한 경계도 있겠지만 전부 다 보면 이렇게 만들면서 외국인들이 개인 파생을 정말 많이 틀어먹고 있습니다. 파생이 보면 안 보시겠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수익이 엄청나게 레버리지 커요. 안 좋을 땐 이렇게 외국인 다 수급 먹기 때문에 99% 성률로 파생도 다 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변동성 만들면서 추세 보시면 돼요. 자, 3전이 막 올라가 3전은 보이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도 쉬었지만 3전이 쉬어. 그냥 못 올라가. 쉬긴 쉬거든요. 그래서 소나미가 돌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보트 잘 가지고 순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따금이 어제보다 올랐는데 개인이 팔았는 금액 때 올라온 것도 있고 월말에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따금은 정체돼 있고 개인들은 신중한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 유입되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후속이 좀 잘 나와줘야 돼요. 뭐 10억 때린다 그러는데 사겠습니까? 불안해서. 10억 때린다면 잘 안 사잖아요. 그런 면에 좀 논쟁을 잘하면 좋겠고 주도주가 뭔가 팍팍 나오면 또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세수 정책으로 개인들은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사면서 자기 먹거리를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세수 개정안이 분위기에 굳어지는 모습인가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대주 양도세 기준을 떨어진다는 게 가장 투심을 누르고 있는 원인이고 이거 좀 하면 좋겠는데 좀 답답하긴 해요. 사실 저도 좀 많이 아쉽죠. 좀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또 부동산도 투기를 누를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큰 흐름상 바뀐 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반도체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되게 좋게 얘기 많이 나오죠.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이정 회장님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되게 좀 금방지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인데 되게 싫어하는 면인데 어제는 보니까 이정 회장한테 같이 함께 일해서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되게 겸손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 되게 중요하고 유명한 애널리스트 고밍치 이분도 볼 때도 어제 얘기드렸던 테슬라와 삼전이 윈윈이다. 어차피 TSMC 못 쓰잖아요. 못 쓰기 때문에 비용이 낮아지는 게 맞고 머스크가 또 되게 파워든 팬덤이든 실행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히려 삼전에 대해서 흐름을 좋게 만들 수 있고 삼전의 파운드리가 활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TSMC한테 진짜 간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기억나세요? 모건 스탠리의 숀킴 이분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삼전이 개박살났거든. 이분이 들어와서 이번 딜 때문에 삼전이 시총이 70조 원 가까이 늘 거다. 퍼센티지 같으면 한 15% 20% 정도 되는데 뭐 참고로 보시면 돼요. 제가 말했던 삼전은 돌아간다. 돌아선다. 네 가지로. 뭐 하이닉 어떻다 소부장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삼전 대장이 제일 좋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삼전이 다 했어요. 삼전이 다 했고 딴 애들은 쉬고 있는 그런 좀 날이었기 때문에 자 바이오는 오늘 아까 그 몇 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삼전을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 개인 투심 때문에 오늘 바이오가 몇 개 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금리나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FOMC의 미국 금리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이후에 분명히 변할 수 있다 봐요. 이 금리에 민감한 섹터들은 FOMC가 더 중요하겠죠. 자 노번호 추세 꺾였다 해도 우리 갖고 있는 거는 일라릴리 관련이잖아요. 부대장은. 그러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특별한 거 없었어요. 자 로보테마. 로보테마가 제가 볼 때는 이거 슈팅 준비를 하고 있어. 수급들이 하고 있는데 물론 삼전 때문에 기대도 있지만 오늘 되게 중요한 멘트 드릴 거니까 로봇은 꼭 좀 봐주세요. 자 한로섹터 어제 좋았지만 오늘 출렁거리면 실적 기대 있으면서 여전히 큰 흐름 바뀐 거 없습니다. 오늘 별거 없었어요. 자 넘어가고 자 우리 채널은 꾸준히 시장도 보고 공부도 많이 되시겠지만 계속 우리 종목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슈팅 계속 나오고 삼전도 슈팅인 거죠. 이렇게 슈팅인 건데 하반기 수익 극대화하면서 단기 등락까지 다 챙기는 실전 투자를 파트 2에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장이 좀 출렁거리면 분명히 좀 덜 보시고 가입이 좀 줄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럴 때일수록 올해 새로 들어온 분들은 대장줄 꾸리고 살 포트가 되게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채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파트 2 넘어가서 실전 투자 이어가겠습니다.